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스입니다. 오늘 역시 서울역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불리고 있는 서울역 광화문의 늑대 올인코리아의 조영환 대표님 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윤칼스에서 이름이 다 윤칼스에다가 광화문 늑대에다가 이름 자체가 이 심각한 전국에 웃음이 탁 튀어나오는 그렇습니다. 제대로 참 출연료도 못 드리는데 오늘 이제 비가 참 주럭주럭 내리는데 참 멀리 강원도 강릉에서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참 몇 안 되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 정치학자, 원로 정치학자 한 분이 오늘 아침 저랑 통화한 내용입니다.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무슨 신문, 민족진위, 보수진위 하는 그 신문을 50년 동안 보다가 끊었답니다. 완전히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서 끊었고, 윤칼스 TV를 매일매일 보고 있다. 그러면서 어제는 왜 안 올렸느냐, 몇 번 들어가 봤다. 그런데 이 일종의 공급 과잉이라는 걸 느껴가지고, 네, 제가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하루에 2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니냐 해서 어제 하루를 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원래 사실은 칼럼도 쓰고 이제 우리 조 대표님하고 방송하는 것도 올렸는데 또 이게 또 공급 과잉이 아니냐 해서 우선 제 칼럼을 쉬고 조 대표님과의 이 토크 윤칼스의 초대석만 올릴까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분께서 소화를 하신다면은 부담이 없으신다면은 또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 중에서도 그 심장 광화문 광장에서 70명 정도라 하죠. 한 줌도 안 되는 무슨 대학생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그 젊은이들, 그리고 참 그야말로 골수 좌파들이 모여가지고 김정은 국방위원장 만세를 외치면서 백두 칭송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름도 대단하대요. 네, 그래가지고 김정은 서울 방문을 환영한단 말이죠. 또 엊그저께는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된다. 바로 이자들. 제가 어떤 단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소송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완전히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하는 것이 LA 타임스의 그 사진이 그대로 실렸어요. 네. 이 미국 언론도 그런 것만 찍습니다. 그런 것만. 한국이 위험에 처한 것. 네. 한국이 민주주의가 문재인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 예. 문재인이가 한국의 국방이나 한국 국가를 북한의 침략이나 침투로부터 취약하게 만드는 것.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이 미국의 언론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예. 문재인이라면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한국의 이 통치자가 아니라 그렇지. 김정은이를 지원하고 있는 자다. 네. 이게 아침에 고든 창에 지금부터 한 7시간 전 트위터 내용인데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아니고 김정은의 북한의 노스코리아 에이전트라든지 또 북한의 가장 most effective representative라든지 혹은 이 퍼블리시스트라고 홍보 요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끊임없이 미국의 그 팍스 뉴스의 제1 칼럼니스트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완전히 외국인에게 글을 비치니까 우리나라 이 우파들 눈에는 보니까 이거 완전히 내놓고 북한에 상납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런 거죠. 더더욱이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이나 혹은 빨갱이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광화문에 가가지고 김일성 만세 불러도 잡아갈 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이 민주나 또 국민주권이나 네. 혹은 또 이 인권을 팔아가지고 통일을 팔아 평화를 파는 그 남조선의 고정 망국노들. 그렇죠. 21세기 신용 파티산들 이것들이 광화문에 완전 난리 법친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이제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그 주한 일본 대사를 역임했던 그 무토 마사시 네. 그 대사가 만나보니까 완전히 머릿속에는 북한만 들어있더라. 밖에 없더라, 북한밖에 없더라. 이 머릿속에 맞아. 이 충전재가. 한국 태어나지 않는 거 고맙다 하고 먼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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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국에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걸 고맙다고 한 그 책을 쓴 야, 거죠. 참 생각해봐요. 네, 12년 동안 이제 한국에 있었던 근무했던 그야말로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죠. 네. 그 사람이 쓴 책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참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죠.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그 이야기를 지금 같은 구도. 똑같은 구도죠. 일본 사람들 우리 볼 때는 그렇죠. 한반도에서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고맙다. 그래서 남이든 북이든 간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일본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이 똑같은 수준이었는데 네. 문재인이가 들어오고 네. 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하고 난 이후 상황이 이 김무성이는 뭐 그때 광화문에 촛불 폭도들이 폭동하니까 사기 탄핵한 네. 것이 뭐 이 그 폭동을 법의 타들 안에 가두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정당하다. 이게 그렇죠. 인간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네, 네. 이런 이 광화문에서 백두 뭐 김정은 칭송위원회 네. 정확한 이름은 그렇죠. 나도 모르겠어요. 백두 나 칭송위원회. 그래. 일부러 나도 모르겠어. 나도 네, 일부러 네, 네. 몰라. 네. 항상 그런 게 살짝 몰라야 돼. 예, 예. 왜? 예. 다 알면은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저놈들이 저렇게 김정은 칭송위원회, 김정은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법부나 언론이나 국가 공권력이 그렇죠. 보호해 주기 때문에 마지막 가면은 그 광화문에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백두산 김일성 일족 집단 칭송위원회가 생겼다는 것은 문재인을 믿고 저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 이제 문재인은 이제 그 머릿속에는 북한밖에 북한밖에 없는 거고 또 그 밑에 임종석이도 머릿속에는 북한밖에 없는 거고 또 그 밑에의 비서관들, 청와대 비서관들은 태반이 거의 뭐 압도적인 숫자가 70%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 그 안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정무수석, 뭐 한병도, 뭐 민정수석, 조국이 그 밑에 있는 백원우, 뭐 그 완전히 그 청와대의 비서실의 주류가 소위 말하는 주사파 출신. 네, 그건 뭐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주사파 산호맹 한총련. 한총련이죠. 주사파 산호맹 한총련. 네, 칼라 조금 틀리지만. 그렇죠. 완전히 대한민국의 이적 단체라고 대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받은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네. 뭐 조금 더 편한 단체는 한마디로 그 망국노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망국노. 망국노. 네, 대한민국을 허무는 자들. 그렇죠. 대한민국 허무는 자가 청와대 안에 있으니까 네. 모든 국방 정책이나 사회 치안까지도 네. 허무는 자들은 방치 내지는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네. 지키는 자들은 탄압 내지는 지원은커녕 탄압 내지는 구속시킨단 말이에요. 구속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한 진영에서 서로 이제 짜고 치는 건데. 그러니까 맞네. 네. 완전히 이 광화문에서부터 청와대 그리고 더 나가면은 언론. 이 평양까지. 네. 지금 같은 진영이 몽땅. 몽땅. 한반도가 몽땅. 몽땅 이 소위 말하는 주도 세력이 네. 주도 세력이 좌파 주도 세력이 지금 이 보수 우파가 이끌어온 그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네. 여기에는 이제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주한미군은 당연히 항미. 그게 항미인 거죠. 항미 반일 종북 이런 예.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탈북한 태영호 공사
공사가 한 기독교 행사에서 이제 강연을 못- 하려고 못 했는데 나가지. 바로 요 광화문에서 이 난리를 쳤던 요 한 줌도 안 되는 요 세력들이 네. 이제 이메일이나 문자로 공격을 했다는 거죠. 체포들을 만들겠다. 네, 박상학이는 그 실제로 체포조까지 작동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자들 중에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자. 또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남한의 우월성과 북한의 열등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발치산들이 못 네. 다니게, 네, 네. 입을 못 띄게, 협박 공갈. 그게 협박 공갈 하는 그 고든 창도 그 트위트했던데 남한의 탈북자들이 그렇게 탄압받는 거, 그 탄압받는 걸 문재인 정권이 그런 거를 방치를 하고 네, 휴먼 인권 변호사라는 출신이 네, 탈북자들 탄압받게 만들고 지원 끊고 네. 하는 그 인권 단체 문재인이가 계속 집권하고 있는 한 음.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6개월 갈까? 자유가 네. 6개월 갈까? 예. 국가는 1년 뒤에 대한민국은 국가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고든창 그분의 생각이나 네. 또 조 대표님의 전화 네. 어떻게 보면 뭐 한 점도 틀린 게 없는 거죠. 네. 자, 다 보이는 이것은 뭐 그 명작 최종 하나. 목표는 이건 공산화다. 네. 남북 연방제다. 박한식 교수라고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네. 이분이 이제 지미 카터 네. 미국의 종북 대통령, 네. 예? 그 뼛속까지 종북인 그 지미 카터의 방북도 주선했고, 네. 북한을 뭐 50여 차례 이렇게 방문한 분인데 네. 이 양반이 어제 그저께입니까? 네. 그저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볼 때는 무슨 뭐 남북한이 뭐 평화적인 대화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 사람이 그 아주 친북적일 정도로 북한을 많이 도와준 사람. 엄청난 사람이죠. 교육계. 네, 네. 그 대학 교수, 네. 박한식 교수라고. 북한의 그 이거 뭐 자기가 다 뭐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데 네. 이게 지금 언론에 부각이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한테 불리한 이야기니까. 네. 우리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문재인한테 불리한 네, 거니까. 방송 안 나옵니다. 네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한식 교수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 선제 공격을 막 위협할 때도 가장 앞장서 가지고 이 북한을 옹호해 줬던 인물이죠. 맞아요. 네, 박한식 나 교수라고. 친북 교수, 친북 학자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첫째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건 그건 막 앱솔루트리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맞습니다. 김정은이가 차라리 심장을 빼놓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윤창중이나 뭐 조영환이가 뭐 지금까지 뭐 외쳐왔던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심장을 빼놓는 북한 자체를 포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심장을 빼놓는 것이. 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통일은 방식은 뭐냐? 자기가 볼 때는 연방제 통일이거나 연합제 통일이다.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막말로. 네? 이 대한민국에서 공부하고 대한민국에서 대학까지 맞춰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 눌러 앉은 분이 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뭐 분이라기보다도 그런 인물이. 네. 네? 첫째, 무슨 남북한 평화적 통일 있을 수 없고 두 번째,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세 번째 따라서 남북한의 남북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란 연합제 통일밖에 없다. 네, 그럴 거예요. 지금 자, 이 같은 사실을 문재인이도 과연 모르고 있냐 이거야. 문재인-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뻔히. 문재인이가 그 평화의 이름으로 위장 평화의 이름으로 바로 그걸 수행하는 그 수행자니까. 그렇게 지금 네, 고든창이나 얘기하죠. 미국의 이 소위 전문가들, 말하는 대북 대북 전문가들, 99% 그래 얘기하죠. 한반도 전문가들, 전부 다. 일본의 전문가들, 그건 뭐 거의 99%가 네. 문재인을 후이스 문재인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권좌해서
지속되게 하는 거. 이 과연 이 자유한국당은 뭐하는 정치 시스템이야 이거 뭐하는 정치 시스템이야. 이 자유한국당이 이런 일이 우리가 우파들이 계속 김무성이나 김성태, 김용태를 개장해가지고 바로 너희들이 이런 주사파 정권에 꽃길을 깔아준 거 아니냐 공격하니까 어젠가 아ren가 어제 김무성이가 항변했잖아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네. 그러니까 과거를 잊고 이제 이 문재인 정권 반문 연대를 하자. 그런데 그게 절대로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고 내가 그 보고 김무성이라는 사람 참 전원책이라는 사람도 참 안타까운 사람이지만 참 한심한 사람이지만 전원책이 팽당했잖아요. 팽당했죠. 그 자기들이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유석천 교수는 처음부터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언론에 한 번도 안 떼어줬고 전원책은 조금 자기들 말 따라갈 듯 하니까 초기에 하니까 좀 띄워줬는데 그렇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문재인 내지는 이 탄핵파로 갔다가는 민족 반역자로 남을 것 같으니까 헷갈하거든. 그렇죠. 뭐 좀 알려지긴 좋은데 헷갈하니까 오늘 어제 김용태가 그랬잖아요. 예. 임무 수행 못하니까 잘라내잖아요. 정권을 다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병준은 노무현 정신을 구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으니까 엄중하게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전원책에는 이제 김병준은 이른바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자유한국당에 착근시키기 위해서.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냉정히 말하면 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그 고령 사람인데 어떻게 경북 고령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 대구 경북은 아주 네네네. 우리 조 대표님은 어디시죠? 대구 경북이잖아요. 경북 어디? 울진. 반역자가 많은. 울진이죠, 울진. 반역자가 많은 대구 경북이에요. 제가 요번 여름에 한 달 동안 경북 울진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조 대표님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저는 원래 강릉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말씀 이제 끊어서 들어갑니다만. 그 전원책은 이제 들어갔어요. 완전히 이 양반 야심 있는 사람이니까. 야심도 좋아요. 좋아요. 야심 있다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야심 있을 수가 있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종편에서 종편에서 왔다 갔다 보따리 장소 하던 식으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 하다가 사람 올 줄 알았지. 네. 천만에. 그렇죠. 종편은 그냥 말로 끝나지만 그건 죽고 사는 문제지.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자기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협위원장들 싹 물갈이 하겠다. 그 친박 칠 것처럼 얘기했죠. 칠라니까 칠 수가 없어. 잠시 띄워줬어. 언론에. 조선일 비롯해서 막 띄워줬죠. 그 친이게 칠려다 보니까 이것도 안 돼. 이게 근데 김무성 홍준표 나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야? 네가 뭔데? 하니까 또 그건 아니고 우리 당의 자산이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볼 때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 다 보수라고 할 수 보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내공이 부족한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마우스 보수. 바로 이 과문에 김정은 만세를 부르는 세상이 됐는 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 어려우신데?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광화문에 김정은 만세에도 경찰이 아무도 체포 안 하고 그렇지. 어떻게 청와대에서 북한 도우미 통치자가 죽자 살자 국방을 허물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치안을 교란시키고 법치를 허물면서 대통령이 거짓해도 가만히 있고 세금 쓰고 멋대로 돌아다니고 독재하는 그러한 그 사회주의 독재자들이 등장했는 세상을 모르고 전원책 변호사도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앞장선 들러리 정당인 줄 제2 더불어민주당은 제2 노동당 이걸 모르고 떠들었는 거죠. 그거 가보니까 야 이거 막말로 이빨도 안 먹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뇌는 죽고 혀만 떠들다가 보니까 그렇죠. 그거 들어가 보니까 뇌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거는 정말 쏴한 거지. 차라리 운동권 출신들이 낫죠. 그렇죠. 어제 아래 보니까 운동권 출신 세미나 하는데 10년 만에 나왔던 이 무슨 씨 나와가지고 세미나 출발하면서 무슨
PD니 주사판에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빨갱이 출신입니다. 이게 아. 차라리 이게 멋있지. 그렇지, 멋있지. 이제 그런 세상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그건 사상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게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들의 대표자가. 그렇죠. 서울 시민 대표자가. 또 지금 그 애송이들이 나와가지고 김정은 네. 서울 방문 환영 뭐 네. 백두 어쩌고 하는 거 네. 그런 소리를 해대고 있고. 싸고 치는 고수도. 네, 싸고 치는 고수톱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네, 그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 것이냐?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건 그야말로 단발마에 불과하다. 단발마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네. 과연 이게 대한민국에서 실현 가능할 거냐. 네. 그런데 그것이 이자들의 그 야욕이 그냥 무너지도록 네. 하기 위해서는 보수 우파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네.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의미지. 만약에 이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 이게 촛불이 되는 거지. 그거 내버려두면 이번에는 촛불은 우리가 정권 타도 수준이었지만은 예. 이번에는 청와대까지 달려 들어가지고 청와대 방관하에서 저기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청와대가 반대했으면은 저는 저 청와대에서 미소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김정은 만세 부르는데 미소 지었지. 네. 그러면은 저런 세력들이 지금 이 정권을 지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언론 그 매뉴얼 봐봐요. 그렇죠. 방송 한번 봐봐요. 방송 보면은 나는 텔레비전 없어요. 근데 이제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텔레비전 본단 말이에요. 예. 보면은 연합뉴스 TV나 YTN이나 뭐 KBS나 SBS나 MBC 전부 매뉴얼은 정치 뉴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사람을 적폐청산하는 거 하나. 그렇죠. 우리 우파 대한민국 우파 괴멸. 두 번째로는 북한 찬양 미워하는 거. 하하. 세 번째로는 반미. 미국에 은근히 나쁜 거. 중국에 대해서는 은근히 좋은 거. 이 방송 매뉴얼이 우리는 하루 종일 똑같은 하루 포맷이지. 종일 숭북. 숭북. 북한은 숭배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친북, 친중하고. 친중하고. 미국은 항미, 대항하고. 일본은 반미하고. 반일. 반일하고. 그렇지. 대한민국은 괴멸시키고. 이 방송 매뉴얼이 좌익 언론 노조가 작동치는지 그 매뉴얼에서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난 뒤에 지금 윤칼세 방송 보고 난 뒤에 네. 방송 한번 정치 관련 뉴스 보세요. 그 매뉴얼에서 벗어난 방송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분석을 우리 조 대표님이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한 감각이고 실력이고 지식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참 난 조 대표님을 난 이래 좋아하는 거야. 나는 우리 기가 막혀. 윤 전 대표님 싫어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생존술입니다. 네, 우리가 이 방송이 완전히 망국의 선봉대에 선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네. 죽는 줄 모르고 죽으니까. 그렇죠. 야, 지금 광화문에 김일성 만세 부르는 것을 문재인이와 박원순이가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죽는 줄 모르고 죽은 그렇죠. 소개보다도 못한. 그러니까 뭐 안락사라거나 또는 왜 그 웅덩이가 뜨거워지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개구리들 개구리. 죽는 줄 모르는 거죠. 네. 그렇게 그거 진짜 좋네요. 네. 국가 뭐 자멸 같은 건 맞는데, 야, 오늘 단어 하나 만드네. 역시. 예. 국가 안락사. 국가 안락사죠. 국가 안락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좋아하는 거야. 네. 네? 정말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모든 국민은 자기네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는다. 참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 국민들의 어떤 책임감이랄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미국 중간 선거 결과를 보면서
야, 정말 이 한반도를 쳐다보고 계시는 역사의 신은 네. 한반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네. 그런 느낌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잖아요. 네. 그리고 상원은 이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이 유지를 했고. 네. 야, 정말 이건 절묘하죠. 신의 오묘한 배합이구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 채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거품이 많이 끼잖아요. 그렇죠. 왜냐 경제 세력이 없었으니까 미국도 어디든지 경제 세력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게으르든 행동이 게으르든. 네. 지금은 그때는 상하원하고 행정부가 다 장악했으니까 무책임한 말을 막 던져도 됐는데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잘 뗀다 못 뗀다. 거품이 낀 말을 하면은 당장 민주당에서 채찍을 가지고 그대로 때려본단 말이에요. 당장 나오는 거죠. 옛날에 채찍을 때려도 안 아파 왜? 마이너리티니까. 그렇죠. 지금은 때리면 아프단 말이에요. 이제 하원 한 5석 정도.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거의 미국이나 한국의 그 대북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번 중간 선거를 평가하는 것은 바로 대북 정책은 변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은 변화 없지만 더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은 그렇지. 두들겨 맞게 생겼다. 그렇죠. 그 우리로서는 황금 구도가 형성된 거예요. 황금 구도죠. 우리에게는. 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문재인과 김정은을 이제 더 이상 말로 무슨 사랑에 빠졌다는 그렇죠. 우려먹을 수 없는 한계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대번 어떻게 됐냐면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그렇죠. 회의 못하잖아요. 회의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 회의할 필요 없겠구나. 해봤자 이건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폼페이오가 이건 뭐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실수하면 정말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럼요. 이거 완전 탄핵까지 갈 수 있겠구나. 지금 탄핵은 안 되는데 탄핵 변수가 생긴 거죠. 생긴 거죠. 왜냐하면 헛소리 계속하면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헛소리를 많이 해놨잖아요. 네. 뭐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더니 사랑에 빠졌다느니. 저 사랑에 빠졌으면 사랑에 빠진 결과를 내놔봐라 이게야. 옥동자 하나 내놔야 되는데 이번에 만날 때는 북한의 그 핵시설이나 핵무기 리스트를 어느 정도 내놨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계속 뭐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한참 연애질 하다 끝나는 게 돼버리니까. 네. 우리 유니칼스 TV 또 우리 조 대표님도 어울린 방송이라는 TV를 하시는데 이건 뭐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지그재그 갈직자 행보를 할 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가장 따끔하게 말한 사람은 조 대표하고 윤창욱. 이건 절대 자화자찬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도 아주 냉정한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조 대표님을 다시 봤는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그때 제가 시청자들한테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트럼프를 욕하느냐 하는데 그건 욕한 게 아니죠. 트럼프의 전략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그 객관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뭐냐? 대한민국의 안보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인 거예요. 그 국가 이익이고 그거 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전폭 지지했던 건데 그리고 무슨 반미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그건 절대 아닌 거죠. 근데 뭐냐? 보수 우파 국민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이 맹목적인 트바가 있어, 트바. 트럼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트럼프를 비판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이 반미 감정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란 말이죠. 이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둘 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아닌 거죠. 둘 다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게 한미동맹이고 또 절대적으로 미국 대통령과는 불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든 간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사라지고 나서도 저는 한미동맹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거죠. 네, 생존은 안 됩니다. 절대. 그거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조 대표님이 미국에서 참 미국의 유수 대학은 다 다니셨잖아요. 지난번에 참 그 알려드리니까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펙. 예,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네. 또 한 버클리. 네. 근데 저도 1991년에 정말 한국 사람 없을 때에 하버드 그 비스팅 1년 가셨어요. 네네 정치학과 그때 그게 리만 펠로인가요? 리만 펠로가 아니고 저는 그 정치학과에 그 케네디 스쿨 오브 가버.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러는데 네. 미국의 절대적인 그 한미 동맹의 중요성, 절대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그건 그리고 저는 예컨대 중국이 아무리 저는 강대국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 이건 저의 하나의 신앙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듣바가 있어, 듣바가. 제가 윤창중이가 평택 미군 기지가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제가 태극기 이 세력과 함께 이 소위 말하는 이 평택에 있는 험프리스 그 미군 기지 앞에 가가지고 첫 번째 땡큐 아메리카 태극기 집회 연설한 사람이에요. 네, 솔직한 얘기가. 네? 자, 그런데. 제정신 있으면 다 그래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죠. 제정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정신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예측했다고 저는 봐요.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트럼프의 이 스탠스가 바뀌기 시작했죠. 틀림없는 거예요, 그건.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제 채찍을 때리게 생겼잖아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까지는 헛소리 할 내 표현에 보면 취권도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네. 술 취한 소리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취권도사. 제가 트럼프를 얼마나 일종의 텃밭냐 하면은 그렇죠. 트럼프 연설은 다 듣습니다. 간밤에도 새벽 4시 정도 될 때까지 트럼프 어제 중간선거 할 때 그거 연설 다 듣고 한 번 더 듣고 자는 사람입니다. 완전 텃밭이죠. 그래서 텃밭라도 또 그렇지. 아까 윤창중 우리 전 대변인님의 그 의견을 왜 존중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국익, 우리 퍼스트, 코리아 퍼스트. 코리아 퍼스트지. 또 코리아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코리아 안전을 극대화시키고 우리 위주로 생각하도록 촉구하는 게 그게 트럼프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트럼프는 내가 아무리 미국 중심으로 생각하더라도 한국인은 너의 안전과 부와 생명과 너의 국방을 위해서 너가 움직여야 되지. 그걸 트럼프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정신을 가지도록 채찍을 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트럼프 정신을 가지면 우리는 트럼프가 우리에게 약간 불안한 짓을 할 때는 불안한 짓을 하지 말라고 아우성 치는 것도 딱 트럼프 텃밭의 한 짓의 하나예요. 그렇죠. 역할의 하나지. 왜냐하면 트럼프는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기를 바래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자조, 자강, 자립, 자존심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나라를 트럼프 대통령 그런 나라만 딱 그렇지. 그리고 기대는 나라는 돈 내놔요. 이놈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스코리아. 그렇죠. 일본 선거할 때 계속 돈 내놔. 국방 공짜 없어. 안 그러면 너 스스로 지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살리고 있고 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 각오가 돼 있고 우리 스스로가 자존심을 지키고 문재인이가 지금 대한민국 자존심을 개똥으로 만들고 있고 문재인이가 우리 국방하지 않았고 김정은이 체제 지키는데 저거 지금 대한민국에 시다발이 치고 있지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 허무는 것 아무 신경 안 쓰고 입만 열면은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저 문재인이가 많이 말했던 언어 분석했잖아요. 네, 언어 분석. 아마 2,3천 개, 2,500개 정도 집어넣는가 넣어가 보니까 지난 한 1년 반 정도 되더라고. 그 통계 내 보니까
최고 많이 말하는 게 북한 관련된 말이 대부분 차지한다. 사람이 자기 관심사를 말하잖아요. 단어를. 그러니까 남한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한을 가번하는데 행정하는데 신경 쓴 게 아니고 북한을 서포트하는데 계속 신경 쓰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봤을 때는 도와주고 싶은 생각 계속 중간선거 때 그랬잖아. 중간선거 때. 그런 거죠. 한국 돈 많은 나라인데 누구 지켜야 될 거 아니까 돈 많은 나라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이가 보니까 북한 퍼주기 위해서 뭐 철도 예산도 2,500인 그렇죠. 감춰놨다는 거죠. 또 그리고 완전히 북한 퍼주기 위해서 요즘 좀 덜 다 막 준비해놨는데 네. 요즘 북한 퍼주는 얘기 조금 적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드디어 선거도 끝났겠다. 그렇지. 조지고 싶을 때는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 종북 정권에 간단해. 미국은 금융 무기만 사용하면은 그렇죠. 한 나라 붕괴시키는 거는 대한민국은 뭐 우리처럼 경제에 그렇죠. 의존한 나라는 붕괴시키려면 30초면 돼요. 네, 네. 딱 금융시장에서 북한 돈 푸준 은행 그거 대여섯 개 문 닫아버리고 요번에 북한에 가가지고 볼펜 한 자루 갔던 삼성 왜 볼펜 갖다 줬느냐 거기에 니켈이 요만큼 들었다. 네. 그거 트집 잡아가지고도 대기업의 판매망을 끊고 주식을 끊을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그동안의 정치 스타일과 그 캐릭터를 분석해 볼 때 지금 그동안 대북 유화적인 거, 김정은한테 유화적이고 친구인 척하고, 친구인 척하고 완전히 무슨 호구인 그야말로 구역질나게 하는 소리. 호구 노릇. 그다음에 문재인한테도 뭐 네가 뭐 예컨대 무슨 중재 역할을 해보라는 거 이런 식의 했던 거. 이번에는 따라서 이 문재인과 김정은의 봄날, 네. 이 봄날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봄날은 갔다. 냉혹한 트럼프 정부도 냉혹하게 그렇죠. 다루지 않으면은 미국 민주당한테 지도 채찍 맞아가 자기도 아픈데 이제 완전 재선이 안 되는 거지. 네. 아니 끝나는 네. 또 탄핵도 당할 수가 있고 재선도 안 될 수가 있고. 왜 이제는 헛소리 못 합니다. 헛소리 못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헛소리를 못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동안 트럼프의 소위 말하는 이제 김정은 파리, 네. 김정은 장사를 할 때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네. 그다음 미 의회의 이 소위 말하는 지한파들, 네. 또 미국의 조야가 99.9%가 뭐냐면 대북 제재는 철저하게 이건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김정은의 목을 말라주게 된다. 두 번째는 김정은은 절대 핵폐기를 안 할 것이다. 쉬워하지 마라. 네. 왜 여기 넘어가느냐. 당시 지방선거, 중간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문재인은 아주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맞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세 가지라는 말이죠. 여기에 트럼프가 이제 다시 이 편승이랄까?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김정은은 이제 끝난 거다. 이게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이 비핵화를 놓고 정치적으로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이 문재인은 뭐 그냥 부속품이니까. 예. 문재인은 그냥 김정은의 시다발이니까 종이니까. 예. 김정은이하고 이게 비핵화 노름을 도박을 벌일 때 그냥 그 뭐 바람잡이가 문재인이었으니까. 네. 그건 빼고 이게 이제 중간 선거 때까지 종전선언도 하고 대북 제재 허물기 하고 다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도 안 됐어요. 네. 다행히 안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거 하나의 지금까지 협상용의 거품들을 이제 캐시아웃 할 때.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 약속의 혹은 또 이 약속의 이 거짓말 음들을 많이 나쁘는데 이제는 현금으로 캐시아웃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찰을 바꿔야 됩니다. 정확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다 해놓던 거짓말 뭐 북한 비핵화 한다 하는 것도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뭐 트럼프도 진짜 좋은 관계 있는지 없는지 네. 이제 정산할 때가 이번 중간선거 이후로는 서로 정산할 때가 그게 왔습니다.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영수증이 이제 남발했던 그 수표가 오는 거지. 날아오는 거지. 헌금을 못 막으면은 이제 부도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부도나든지 김정은이가 부도나든지 문재인이가 부도라든지. 그거는 그냥 네. 김정은이 같이 공동 운명체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공동 운명체니까. 그 몸통 수준이. 네, 정치 이 결사체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문재인, 김정은이가 공동으로 모사를 벌였던 이른바 종전선언, 비핵화 노름, 비핵화 노름이죠. 네. 또 김정일 서울 방문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일장춘몽으로 이미 끝나고 있다. 예. 나는 그렇게 봐요. 네. 무슨 뭐 미북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뭐 한다 이런 얘기 청와대 지금 나오잖아요. 네. 참 정말 꿈 깨야 되는 거예요. 운동권 애들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머리가 마비된 것 같아. 그런 거죠.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죠. 30년 전에 마비된 머리가 그대로 마비된 거야. 야, 따라가게 만든 그 언론 노조, 따라가게 만든 정교조, 따라가게 만든 공무원 노조. 네. 야, 그 아들의 머리는 또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청와대 안에 이 대한민국에 참 내놓으라는 국제 정치학자라든가 북한 전문가들이 모였다든가 네. 또는 경제 전문가들 뭐 그야말로 없잖아. 없고 오로지 지금 뭐냐면은 있다는 게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사기 전문 운동가도 운동가들 뭐 임종석이 이런 애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대북 전문가잖아요 지금 임종석이가 거기에 무슨 정의영이가 뭐 대북 전문가도 아니고 안보 전문가도 아니고 노동 전문가다가 갔던 외교관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으로서는 참모들로부터 아무 얘기도 새로운 얘기가 없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30년 전 운동권 논리. 그 얘기를 지금도 지들이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나머지는 차단돼 있잖아요. 예. 지금은 쇼통도 안 해. 안 해. 소통은 물론 끊어져. 아니죠. 그냥 완전 쇼통도 안 해. 네, 자기들끼리 그냥 밀고 가는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 얼마나 머리가 마비되는 외국에 가가지고 이번에 지난번 아셈 같은데도 그래 막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자기 혼자 멍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유출된 거지. 자기 목기 나오고 따로. 목기 회의가 다 끝났는데 연설문 고치고 잡았다. 네. 회의 다 끝났는데 무슨 연설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지금 문재인, 김정은의 독주는 이걸로 끝났다. 사실 기운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기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 것은 소위 말하는 1994년 클린턴 행정부 같은 경우는 연변 그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절대 민주당 전쟁 더 잘 그렇죠. 이른바 프로그레시브 진보인데 네. 민주당 정권 시절에 미국의 전쟁은 더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 역설입니다. 엄청난 역설인 거죠. 역사에 검증된 역설이 민주당 그렇죠. 정권이 오면은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평화 맞는데 전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막 정신없이 이제 미국 그 소위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하겠다 했을 때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주한미군을 28,500명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22,000명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 네. 6,500명은 뭐냐면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거. 그거 외에 2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라고 발의한 게 누구냐? 그게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세게 박아놨잖아요. 세게 박아놓은 거란 말이죠. 민주당이 이게 이 낭만적인 것 같지만은 전쟁을 많이 터주고 두 번째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그렇지. 북한 인권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언급을 잘 안 했는데 안 했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방망이 하나 더 나오는 꼬라지밖에 안 되는. 네, 더 나온 꼬라지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칼럼에서 트럼프가 이제 정신 차렸다. 그 세 번째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갑자기 이제 인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이거 잘못하면 이제 민주당한테 인권을 뺏을 것 같으니까. 민주당은 그 인권 어젠다 요번에 그 캐러밴 문제라든지 또 장병 문제에서 이 민주당이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한 게 인권 문제잖아요. 네. 그 사람들 다소 불법성도 있고 이랬지만 피난민인데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북한에는 인권 문제를 공화당에서 강조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인권이라는 혹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제 김정은을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김정은이나 문재인은
뭐 미국이 뭐 트럼프가 갈풍질팡 할 걸 기대한다든지 또 미국이 그렇지. 정치 혼란이 올 걸 기대해가지고 더 이상 서툰 비핵화 노름하지 말고 그렇죠. 평화 사기가 어설픈 거 그거 한 50년 100년 전에 치지 말고 깨끗하게 진짜 깨끗하게 자신들의 그 사기극을 국민들에게 내놓고 문재인도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일찍 끝나야 돼요. 일찍 끝나는 게 내가 볼 때는 김정은과 문재인은 비참한 꼴을 겪지 않는 우리가 이래 말하면 헛소리같이 모르지만 역사의 흐름상 그렇죠. 그 김정은과 문재인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억지로 억압으로 완전히 막 바른말 하는 사람 잡아넣고 뭐 고든 창 같은 거 보니까 이런 유튜브 방송 104개 들고 가가지고 구글에 가지고 이거 잘라주세요. 구글에서 바꿔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고든 창 써놨더라고. 야 문재인 자유를 말살시켜가지고 지지율을 아무리 높이려고 했어도 지지율 떨어진다고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 김정은과 문재인은 결론을 내놨어요. 뭐냐? 이 저승길, 황천길 길동무라고. 우리 조영환 대표님께서 오늘 토크의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이 뼛속까지 우파인 우리 조영환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제대로 출연료도 못 드렸는데 참 오늘 참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여러분들께서 윤카세 TV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제가 출간한 책도 좀 많이 좀 사주시고 또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쓴 그 칼럼도 좀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11월 24일 대전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 이거 무료입니다. 충청권 국가 중심 세력 총궐기대회로 치를까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어젠가 그저껜가 말이죠. 만취한 어떤 젊은이가 자전거를 타고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저게 문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재인이다라고. 그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문재인이가 저렇게 만취해가지고 지금 무슨 뭐 한반도 운전자 어쩌고 하는데 뭐 차가 아니라 그냥 만취해가지고 그냥 자전거 타고 뒤에 김정은 태우고 가다가 결국은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조영환 대표님을 모신 윤칼세 초대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